모바일 정보통신 종합설계의 9주차 과제 지도를 시작하겠습니다. 9주차 과제는 랩6 과제로서 P2P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남은 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9주차 과제를 수행하고 10주차 과제는 마지막 과제입니다. SIP 프로토콜 이해와 인터넷 폰을 구현하는 과제가 10주차에 이루어집니다. 10주차 과제가 끝나면은 이제 종합설계 과제로 본격적으로 진입합니다. 종합설계 과제는 11주차, 12주차, 13주차, 14주차, 그리고 15주차에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설계는 팀 구성은 이미 짜여져 있는 대로 중간고사 과제를 하면서 한 팀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제 계획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학교에 산하경력단에 제출한 걸로 그렇게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조금 보완해서 추진 계획 부분을 보강해서 10주차에 이사회보로 여러분들 계획서를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1주차, 12주차, 13주차, 14주차 진행하는 동안에 12주차, 13주차에 2회에 한해서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합설계 과제 보고서는 발표회가 15주차에 있겠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종합설계 과제 제안서를 여러분들이 제출할 때 물론 구체적으로 과제를 이미 학교에 제출한 과제 내용과 달라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과제는 여러분들이 10주차까지 수행한 그 과제를 여러분들 참고해서 조금 더 확장하는 내용을 포함하면 되겠습니다. 과제가. 그래서 너무 새롭거나 너무 어려운 것을 할 과제로 제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만 더 확장하면은 그리고 충분히 기존 과제를 이해를 하고 조금 더 확장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한 웹 어플리케이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비디오 스트림 이런 것들, 마찬가지로 리얼타임 비디오 컨퍼런싱 하지는 않았지만은 리모트 로그인, 이메일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에 의해서 동작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가 있고 서버가 있고 이 모델에 의해서 동작하는 것들입니다. 거기 비해서 텍스트 메시징을 보낸다든지 P2P 파일 쉐어링을 한다든지 보이스 오브 IP 통신을 한다든지
예, 이런 것들은 P2P, 예, P2P, 피어-투-피어, P2P 모델에 의해서 동작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6주차, 7주차 랩에 대해서는 이 P2P 모델에 대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6주차 지금 하는 것이 이 모델에 의한 P2P에 의한 메시지를 주고받는, 텍스트 메시지 주고받는 이게 6주차에 여러분들이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7주차는 이걸 하는 겁니다. 이거를 7주차에서는 이걸 하는 겁니다. 예, 둘 다 동일하게 이 P2P 모델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 P2P 모델에 정보통신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하는 구조 측면에 있어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해왔던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이고, 또 하나는 P2P 모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P2P 모델에 대해서 설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참고적으로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클라이언트와 서버로 통신을 하는, 이게 클라이언트로 동작하고, 이게 서버로 보통 이렇게 동작하는 형태죠. 그러면 서버 측면에서는 언제 어떤 형태의 클라이언트가 접근해 올지 모르니까 항상 돌아가고 있어야 됩니다. Always on. 이 서버는 always on 해야 된다. 항상 돌아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permanent IP 어드레스. 서버는 보통 이 IP 어드레스가 바뀌면 안 됩니다. 자주 바뀌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클라이언트가 여기 IP 어드레스를 접근해 와야 되기 때문에. 고정 IP, 즉 바뀌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보통 서버는 간단한 웹 서버로부터 시작해서 구글이나 아마존이 운영하는 엄청난 큰 그 데이터 센터 스케일링이라는 것은 규모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 센터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클라이언트를 볼까요? 클라이언트는 이런 것들이 클라이언트죠. 클라이언트는 먼저 서버와 통신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서버와 항상 연결되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미디어트들이. 필요할 때만 서버에게 접근해 가면 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고정 IP 주소를 꼭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이내믹 IP 어드레스를 사용하면 됩니다. 사설 IP 주소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터리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직접적으로 통신하는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항상 클라이언트가 기다리고 있는 서버에게 요청을 해서 서로 통신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 거기에 비해서 P2P 구조를 한번 봅시다. P2P는 항상 켜져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ON 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 핸드폰처럼 누구에게 전화 오는 게 싫으면 그냥 핸드폰 끊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임의의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임의의 두 엔드 시스템, 두 단말끼리 직접 통신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내가 누구에게 서비스 요청을 받으면은 받은 나는 그 보답으로 또 상대방에게 서비스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스케일빌리티, 확장성이 엄청나죠. 확장성이 엄청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새로운 그 짝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시작하면 됩니다. 원하는 만큼. 예를 들어서 구글 데이터 센터를 봅시다. 물론 구글 데이터 센터는 워낙 크기 때문에 규모 면에서 워낙 크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들이 접근해 오면은 거의 다 처리를 해줍니다. 그렇지만 한계가 있죠. 확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의 한계고요. P2P 모델에서는 사실 전화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전화하고 상대방이 전화하고 또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전화하고 이 전화를 하는 사람은 각각은 두 사람끼리 서로 전화를 하는데 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확장성이 무궁무진하죠.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통화하는 사람하고 미국에서 자기들끼리 통화하는 사람하고 확장성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그냥 확장되고 한국은 한국대로 그냥 확장이 계속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구글 데이터 센터를 봅시다. 구글 데이터 센터는 한 군데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다 그쪽으로 서비스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구글 데이터 센터가 그 요청을 다 받아들이려고 데이터 센터 규모를 엄청나게 확장하는 겁니다. 그 스케일러빌리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래도 부족하죠. 그만큼 돈을 많이 버니까 그만큼 확장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하드웨어를 하면서 가장 이득을 보는 데가 누구냐? 한국이 삼성입니다. 삼성. 스케일러빌리티를 위해서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에서 데이터 센터를 확장을 해야 되는데 확장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메모리 자원을 공급하는 삼성전자 메모리 파트. 여기서
세계에서 제일 많은 메모리를 아마존이나 구글 데이터 센터에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하드웨어적인 그런 마켓 시장의 물건을 팔면서도 세계에서 브랜드 가치로서 5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회사로 생존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유. 이 스케일빌리티,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의 스케일빌리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P2P에서는 스케일빌리티에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한국에서 통화하는 사람 숫자가 늘어나는 거하고 미국에서 통화하는 사람 숫자가 늘어나는 거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냥 늘어나면 됩니다. 그게 P2P의 스케일빌리티가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P2P는 서로 피어2피어 통신하는 짝들이 간헐적으로 서로 연결을 되고 연결을 끊어버리고 또 그때그때 자신의 IP 주소를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측면에서는 이게 복잡합니다.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측면에서 복잡합니다. 그래서 스카이프의 매니지먼트가 복잡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스카이프 기술이 상당히 발달된 스카이프 기술이죠. 상당히 복잡합니다. 스카이프. P2P 어플리케이션의 궁극적으로 가장 진보된 형태는 스카이프입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피어2피어 블록체인 네트워크입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도 P2P 네트워크인 반면에 매니지먼트가 복잡합니다. 물론 고객 입장에서는 P2P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매니지먼트가 복잡한 거랑은 상관이 없죠. 이거는 기술로 다 해결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복잡하다는 겁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복잡하다는 겁니다. 랩 6 과제에서 여러분들이 수행할 내용은 P2P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겁니다. 피어 투 피어 이렇게 됩니다. .2는 동가의 국가 코드 최상위 도메인이다. 대한민국의 긴 URL 주소를 짧게 줄여주는 사이트 중 하나인 잠깐만요. 인터넷에 의해 이게 지금 이상하게 인식이 되네요. 그래서 P2P입니다. P2P. 그래서 채팅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여기에 양쪽에 깔아서 서로 채팅을 하는 그러한 과제를 여러분들이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는 방법은 먼저 돌려놓고 어느 한쪽이 여기에 상대방의 이 주소, IP 주소를 여기다가 입력합니다. 그러고는 메시지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 P2P 챗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그 다음에 양쪽에 채팅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과제를 여러분들이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예. 랩6 과제는 P2P 어플리케이션으로서 P2P 챗입니다. 예, 물론 스카이프나 블록체인 네트워크처럼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예, 간단한 걸 가지고 그 P2P가 어떻게 모바일 환경에서 프로그램 되어야 되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예, 지난번 과제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 하나의 P2P 챗 어플리케이션을 프로젝트를 먼저 생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는 메인 액티비티 제공한 소스로부터 메인 액티비티 부분을 그냥 복사를 해놓게 하세요. 이 부분, 그 다음에 아랫부분 이렇게. 이거는 복사하면 안 되고 이거 역시 복사하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메인 액티비티.java를 복사를 해놓게 하세요. 예, 그 다음에 manifest XML을 만드는데 이거 역시 이 부분을 추가해서 인터넷과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화면 설계를 해야 되는데 화면 설계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부분과 메시지 통신 내역을 기록하는 부분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요 부분은 요 레이아웃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 아래 이 부분은 요 message.xml 요 부분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액티비티 메인 쪽을 보면은 먼저 자신의 IP 주소를 확인시켜 주는 부분, 그 다음에 채팅하기 위한 상대방의 IP 주소를 입력하는 부분, 그 다음에 채팅할 메시지 내용을 입력하는 부분,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보내주기 위한 스타트 P2P 챗 부분, 이렇게 화면이 구성되게 됩니다. 예, 액티비티 main.xml도 소스에서 그냥 붙여넣기 하세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다르게 설계하는 게 이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설계를 합니다. 이번 주에는 리니어 레이아웃. 예, 그래서 여기 붙여넣기를 물론 하고 끝날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fill parent, 이 height의 fill parent, 그 다음에 orientation의 vertical, 그 다음에 이 명령어 width 뭐 숫자로 주는 방법, 그 다음에 height 이거, 그 다음에 이런 거 width를 fill parent로 맞추는 방법, 버튼도 매치 parent로 맞추는 방법, 내용물의 크기에 따라서 조절하는 방법, 랩 콘텐트, 뭐 이런 거가 화면상에서 직접 어떻게 설계되는지, 그 다음에 리스트 뷰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스트 뷰도 이게 이 부분이 이 화면상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weight number 1 이게 어떤 뜻인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 message.xml을 여기서 레이아웃에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예, 그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텍스트 뷰를 fill parent, wrap content, 텍스트 사이즈, 패딩 이렇게 구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value에 가서 여러분들이 dimens.xml도 여러분들이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새로 삽입하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P2P 챗 프로그램 레이아웃과 자바 프로그램 등이 잘 정리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하도록 합시다. 예, 먼저 .java 지금 확인해 보니까 에러 없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manifest도 인터넷을 사용하고 와이파이를 접근할 수 있게 잘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 레이아웃 설계요. 레이아웃 설계를 보니까 특히 이번에는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설계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언젠가 이야기했지만은 내보다 더 잘해야 됩니다. 이런 리니어 레이아웃은 어떻게 설계하고 렐러티브 레이아웃은 어떻게 설계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width가 fill parent가 뭐고 height가 fill parent가 뭐고 orientation이 vertical이 뭐고 그 다음에 이렇게 width를 이렇게 270dp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어떻게 표현되고 랩 콘텐트로 하면은 화면이 어떻게 나오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익숙해야 됩니다.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군대 가서 장교들은 총을 쏠 줄 모르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초창기 때 그 총 쏘는 그런 훈련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실질적으로 이 레이아웃을 설계하는 것을 한 번은 다 익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익숙하게 이런 것들을 익히 위해 잘 익혀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디자인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왼쪽에 보면은 이제 메시지 창 아이템 1, 서브 아이템 1 뭐 이렇게 쭉쭉쭉 있는데 이거를 위해서는 여기 보면은 레이아웃에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하나 더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message.xml을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그게 요겁니다. 하나 더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거를 텍스트 뷰로 해가지고 이거를 하나 더 만들어 놔야 됩니다. 잊지 말고 하기 바라고. 그 다음에 value에 와서 보면은 우리가 역시 dimens를 만들어 놔야 되죠. dimens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러면은 프로그램이 완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 설계가 다 완성됐으면은 이 어플을 예, 각각 두 대의 그 안드로이드 장치에 에서 실행을 시키면 됩니다. 내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하나를 실행을 시켰고 LG의 하나를 실행을 시켰습니다. 예, 동일한 이 P2P 챗입니다. 동일한 겁니다. 예, 실험을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보고서에도 이걸 화면을 캡처해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먼저 내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삼성 태블릿을 먼저 실행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IP 주소가 192.168.0.10이 잡혔네요. 그 다음에 이어서 LG 태블릿을 실행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192.168.0.12가 IP 주소로 배당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설계한 대로 화면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성이 먼저 시도를 하는 경우를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에 LG 태블릿 쪽 IP 주소를 입력을 하고 12번이죠. .12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Hello Student를 입력을 하고 한 화면이 이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Start P2P 챗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나타나는 화면이 이것입니다. 뭐가 나타나냐면은 이렇게 기록이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이 창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워지게 됩니다. 예. LG 쪽 화면으로 가볼까요? 그러면 LG 쪽 화면에서는 이게 뜹니다. 이게 10 삼성 주소죠. 삼성 태블릿 주소에서 이와 같은 메시지가 왔다. 이게 뜨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답장을 보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답장을 칩니다. 여기 보면은 이미 내가 호출을 당했기 때문에 상대방 IP 주소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아까 그 조건문에서 프로그램을 그렇게 했죠. 내가 호출당한 상태에서는 이미 상대방의 IP 주소를 알기 때문에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nice to meet you 이 부분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클릭을 하면은 이 부분이 추가되게 됩니다. 12번 LG 태블릿에서 이걸 보냈다. 그리고 다시 인풋 메시지 창은 지워지게 됩니다. 이어서 삼성 쪽으로 가볼까요? 삼성에서 가보면은 이게 나오죠. 이 메시지가 디스플레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LG 쪽으로부터 이와 같은 메시지가 왔다는 게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삼성이
메시지를 LG에게 보내고 싶으면 여기에 뭔가 쳐놓고 그 다음에 다시 이거를 클릭하면 또 가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P2P 프로그램을 한번 봅시다. P2P 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 서버 프로그램과 다르게 P2P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는 부분과 서버 역할을 하는 부분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먼저 그 프로그램 구조 측면에서 보면은 클래스가 있고요. 메인 액티비티 클래스. 그 다음에 메인 액티비티 클래스에서 자동으로 실행되는 온크레이트 부분이 있죠. 이 온크레이트는 이 메인 클래스에 속합니다. 그 온크레이트 안에 보면은 뭐를 돌리느냐 하면은 이 스레드를 실행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start receive thread는 서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행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start receive thread는 그 클래스 안에 이처럼 내부 클래스로 정의가 됩니다. 서버 역할을 할 부분은 내부 스레드로 정의가 됩니다. 내부 클래스의 스레드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서버 역할을 할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클래스를 정의를 하고는 이 원래 클래스의 온크레이트 안에서 실행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점 스타트에서 실행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어플이 돌아가면서 서버 쪽은 항상 리시브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파트는 이 온클릭 됐을 때 이 start P2P send 이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뭔가 버튼을 눌러줬을 때 그때 클라이언트로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는 이 버튼이 눌러지면은 Start P2P Send 버튼이 눌러지면은 이 Start P2P Sending을 호출하게 됩니다. 함수로서. 그래서 이 클래스 안에 이 함수로 클라이언트로서의 역할을 하는 클래스가 역시 스레드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로서의 역할이 이 부분부터 쭉 실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처음으로 가봅시다. 자, 메인 액티비티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형 마찬가지로 변수들이 정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처음 보는 거는 이제 리스트 뷰로 해가지고 대화 목록을 쭉 디스플레이하게 이런 것들을 사용했고요. 나머지는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시작하는 온크레이트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여기서 자기 자신의 IP를 get
IP 어드레스 해가지고 뿌려주는 부분, 창의 제일 첫 번째 부분이죠. 그 다음에 상대방 주소를 입력하는 부분, 인터페이스 시켜주고, 그 다음에 스타트 버튼, 역시 인터페이스가 됐고요. 인풋 메시지 역시 인터페이스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리시브 메시지도 인터페이스가 됐고요. 그래서 이게 컨버세이션 어댑터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는 클라이언트로 동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습니다. 즉, Start P2P Send 버튼을 누르면 이게 돌아가라는 거죠. 그렇게 이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설명한 대로 서버로서의 역할을 하게 온크레이트 안에서 이 스레드를 실행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크레이트 안에서 UDP 소켓을 하나 만드는데 send 소켓을 만듭니다. 지금 이게 메시지를 UDP로 보내기 때문에 내보낼 소켓을 하나 만듭니다. 내보낼 소켓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리시브 쪽부터 볼까요? 리시브 쪽부터 서버로서의 역할을 하는 쪽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서버로서의 역할은 온크레이트 안에서 이 스레드를 실행을 시켰죠. 스타트 리시브 스레드요. 그러면 스타트 리시브 스레드로 가봅시다. 여기에 내부 클래스로 클래스 안의 클래스로 스레드를 상속받은 스타트 리시브 스레드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UDP 소켓, 수신하는 UDP 소켓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신할 데이터의 이 공간을 잡아놔야 되겠죠. 공간. 1024바이트만큼의 공간을 잡아놓습니다. 그러고는 이게 실행이 되면은 점 스타트 하면은 이 런문 안이 실행이 되는데요. 런문 안에서 바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UDP 소켓, 수신용 UDP 소켓을 만듭니다. 그 해당되는 포트 넘버는 리시브 포트, 정의된 리시브 포트로 UDP 소켓을 수신할 목적의 소켓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신하려면은 그 수신하는 메시지들을 패켓 형태로 수신해야 되기 때문에 리시브 패켓 공간을 하나 만듭니다. 데이터그램 형태로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놓고 지금 생성한 요 리시브 소켓으로 들어오는 것을 받아가지고 지금 만든 공간 리시브 패켓으로 넘겨줍니다. 소켓으로 뭔가 들어오면은 그것을 리시브 패켓으로 전달해 줍니다. 요걸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도착한 그 리시브 패켓의 내용물을 추출해서 스트링 형태의 리시브 데이터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물을 보낸 IP 주소, 내용물을 보낸 쪽의 IP 주소를 추출해서 소스 호스트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소스 호스트를 일단 peer IP2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콜리 true란 것은 받는 입장에서 지금 상태가 true하다는 겁니다. 지금 누군가 받는 입장에서 이제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소스 호스트 여기서 이제 소스 호스트를 inet 어드레스형으로 추출을 했죠. 이 소스 어드레스형을 네임형으로 바꿔주는 게 요겁니다. 그래서 스트링 값으로 소스 IP 주소를 스트링 값으로 표현을 하고 그거를 이제 컨버세이션 창에다가 설계된 창에다가 메시지 from 소스 IP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스트링이기 때문에 보낸 사람의 메시지를 보낸 쪽의 IP 주소가 찍힙니다. 그 다음에 어떤 메시지가 왔다라고 여기서 추출한 내용을 화면에 찍어주는 겁니다. 찍어주는 거. 그게 끝입니다. 그러면 왜 이게 이제 콜리트루라는 것은 왜 사용하느냐 하면은 응답을 보낼 때 내가 이미 누구로부터 호출된 상태다라는 뜻입니다. 호출된 상태라 하는 것은 상대방의 IP 주소를 갖고 있죠. 상대방, 다른 사람, 이 IP2가 다른 사람입니다. 호출한 사람, IP 주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콜리가 true라는 이야기는 내가 이미 호출을 당했고 나를 호출한 상대방의 IP 주소를 내가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응답 메시지를 보낼 때는 별도로 이 상대방의 IP 주소를 쳐넣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내가 지금 호출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테크닉이죠, 테크닉. 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로 동작할 때 한번 봅시다. 클라이언트로 동작할 때는 버튼 클릭에 의해서 동작하게 설계되어 있었죠. 여기서 Start P2P Send 클릭을 하면 동작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onClick Listener가 듣고 있다가 이게 클릭 딱 되면은 이 함수를 호출을 합니다. 자, 호출을 하는데 그러면 Start P2P Sending으로 가볼까요? 이거는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은 스레드입니다. 스레드를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스레드를 상속받는 방법과 러너블 스레드를 상속받는 방법,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레드를 만드는 데는 왜 그러냐면은 자바 프로그램에서는 스레드를 다중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 자바 객체 언어 시간에 또 배웠을지 모르겠는데 여튼 뭐 많이 알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프로그램을 보면은 자 이제 보낼 메시지를 메시지 인풋 창에서 읽어 들어왔죠. 메시지 인풋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아까 그걸 써먹는 겁니다. 콜리가 true라는 이야기는 내가 이미 지금 호출을 당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를 호출한 사람이
이제 상대방의 IP 주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else 쪽은 뭐냐 하면은 내가 호출당한 상태가 아니고 내가 상대방의 IP 주소를 입력해서 상대방에게 보내는 내가 주도적으로 먼저 호출하는 상태입니다. 요거는. 예, 요거는 위에 거는 이미 상대방으로부터 호출을 내가 당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상대방의 IP 주소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고, 아래 이 else 문 안에 이거는 여기는 내가 지금 주도적으로 먼저 상대방을 호출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IP 주소를 입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예, 입력해서 그게 peer IP1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peer IP1이 만들어지면은 그거를 이러한 getByName 함수를 이용해서 먼저 inet형으로 바꿔줍니다. 이게 이제 인터넷에서 IP 주소를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inet 어드레스형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send 패킷을 만드는데 send 패킷은 이 메시지 창에서 읽은 메시지 내용물하고 그 다음에 PIP1 여기 PIP1 요것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receive port 요거는 이제 상대방의 포트 넘버죠. 상대방의 포트 넘버를 여기 집어넣습니다. receive port 넘버 그렇게 해서 send 소켓 해가지고 UDP 소켓을 통해서 send 패킷을 내보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고는 자기 자신도 sending from 자기 자신의 IP 주소를 갖고 와서 인풋 메시지를 보냈다 라고 대화창에다가 쓰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뭐냐 하면은 여기 이제 run of unit thread 형태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부분이 보내고 난 뒤에 input 메시지 창을 지워주는 겁니다. 보내고는 항상 input 메시지 창을 지워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모바일 정보통신 종합설계 9주차 과제지도를 마칩니다. 이 과제는 다음 주에 이어서 수행할 VoIP 인터넷 폰 과제와 같이 P2P 어플리케이션 설계 과제에 해당됩니다. 이 과제를 잘 수행해서 또 10주차에 수행할 VoIP 인터넷 폰 과제도 잘 수행해서 여러분들이 종합 설계 과제에서 여러분들이 확장할 내용의 기초가 되는 그런 과제로 이 9주차나 10주차 과제를 선정해서 아이디어를 좀 더 확장해 보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